제 210쪽에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가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 이를 혼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적용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환지 방식은 적용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 대지로서 허용 정진과 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면 환지서라 이 뜻인데, 이런 형식적인 이유고, 자, 2번이 실질적인 이유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출처입니다.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뭘 쓴다? 환지 방식 써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자, 환지는 지가가 높을 때 쓰라는 뜻이죠. 예.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를 시행자에 주면은 시행자가 자, 이 중에서 개발시켜서 다시 돌려주고, 일부는 뭐로 쓰는 방식? 경비로 쓰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론 토지 200평을 자, 주고 개발된 토지 100평, 경비로 100평 이렇게 쓰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정하는 기준은 종전 토지 가치가 이게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은, 자, 200평이면 2억짜리죠. 그러면 개발된 토지는 종전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가격이 이미 비싼 상태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두 배 정도 올라가요. 그럼 개발된 토지 가격이 평에 200만 원이다. 자, 개발하기 전에 100만 원, 지금 200만 원이다 하면은, 자, 2억치만 주면 돼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짜리 100평 주면 2억이 되죠. 나머지 100평은 뭐로 쓴다? 경비로 쓴. 이런 방식이 환지 방식. 보기는 간단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째. 자, 이 토지에 먼저 가격을 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가격을 어떻게 높게 책정하려고 하고,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낮게. 자, 극한적 대립이 일어납니다. 합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개발된 토지 가격도 정해줘야 되죠. 예. 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된 토지 가격을 어떻게 낮게 평가할 것이고, 시행자는 높게 평가해야 적게 가죠. 자, 역시 대립이 되니까 합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경비. 종전 토지 중에 경비 부담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작게 부담하려고 하겠죠. 시행자는 많이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자, 사업을 하는데 자, 이 합의가, 이 세 가지가 합의가 되어야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저도 20년 넘도록 환지 방식 사업이 제대로 된 건 딱 2건밖에 못 봤어요. 다 사업이 이것 때문에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자식에게 불리한 조건의 환지 방식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예,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자, 장점이다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행자에게 자, 재정적 부담이 적겠죠. 전부 다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지고 경비 부담하니까.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첫째, 절차가 어떻다? 복잡하죠. 이거 다 합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기간이 어떻습니까? 이거 합의가 안 될 때는 10년 정도까지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다 사업 말할 겁니다. 예. 장기고. 자, 그 다음에 개발이익. 개발이익이 적습니다. 뭐 100만 원짜리 기껏해야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가요. 자, 이런 조건의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한지 방식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책에 보시면은 계획적이고 자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수용 사용 방식인데 이는 형식적이죠. 옆에 씁니다. 지가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을 때 자 사업의 시행자가 돈을 들여서 도시알구에 있는 모든 개인 토지 건축물 있죠. 일시에 수용해서 이주시켜놨고 사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자 장점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자 첫째 절차가 어떻다? 간편하죠. 수용 사용한 절차밖에 없어요.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어떻다? 단기죠. 수용이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사업을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어떻다? 많지요. 그래서 뭐 수십 배, 수백 배씩 발생이 됩니다. 이 영남 일대에서 제일 먼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한 곳이 해운대 신도시예요.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신도시 아시죠? 수용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주택건설 용지는 평당 10,000원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용지로 분양할 때,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180만 원에 분양했어요. 180배 올랐죠. 상업 용지는 5,000원에 수용합니다. 거기에 이제 해운대 신도시에 습지가 있었어요. 습지를 5,000원에 수용해가지고 분양할 때는 500만 원에 분양합니다. 1,000배 벌어져요, 1,000배. 예. 자,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자, 단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어떻다? 크겠죠. 왜냐? 모든 사업 경비 부담을 누가 다 해야 돼요? 시행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나면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분양하겠죠. 그때 자기가 쓴 돈을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많은데, 자, 단점이 이렇다. 결국은 한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 정반대 방식이죠.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혼용 방식 봅시다. 도시개발 구역에 지정하는 지역의 부분적으로 한지와 수용 사용 방식을 섞어 쓰는 방식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죠. 분할 혼용은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있으면 여기에 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쪽은 수용 사용하고 여기는 환지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는 것을 분할 혼용이다. 미분할 혼용은 자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필지별로 완전히 섞어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도로가 있고 필지가 있죠. 여기에 수용, 여기에 환지, 여기에 수용, 환지, 여기에 수용, 환지 이와 같이 필지별로 수용 사용을 완전히 섞어 쓰는 방식을 미분할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 내용은 참고하시고 자 밑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은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순환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이 부분은 사실 사문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쓰이지 않고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버리시면 됩니다. 5번은 도시개발사업 분쟁 조정의 구성 등도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절차를 전개시켜 놨고 봅시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은 자, 첫째 장점 중에 절차가 간편하다 했어요. 특별한 절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이 수용 사용 절차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체 누가 수용 사용할 거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합니다.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그렇죠. 조합은 전부 한 방식이 되죠. 이 방식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중에 자, 우리가 둘로 나누면 공공 시행자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도 있을 수 있죠. 예. 자, 이 방식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발이익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자, 민간에서 이걸 시행하면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독점하겠죠. 다시 사회에 환원 안 해요. 자, 그래서 민간 시행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 자, 사업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된다?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수용 사용 방식 하는데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자, 민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있죠. 자,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갖췄을 때만 민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을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추죠. 시험에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주체가 이렇고 그럼 수용 사용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하는데 특례가 한 가지 인정이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 자, 이걸 고시하면은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별도로 받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자,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수용 사용 주체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 조합 제의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민간 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 시 동의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줄치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줄치고 자, 갈로 때려 넘시고
둘째 줄대로입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옆에 이렇습니다.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춥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을 이 방식 사업은 민간 시행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3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하는데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인정고시 특례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개발 계획에서 줄칩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 밑에 줄 사업인정 고시가 이승승무서로 본다 줄쳤습니까? 네.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의 지번, 지목, 누구 소유, 면적 이런 세부 사항들 있죠. 그걸 고시하면은 사업인정 고시 받아서 의제돼서 바로 수용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상한 채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뭐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버리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수용 사용하려면은 자,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 그 원칙적으로는 뭘 주느냐? 현금 주죠. 예, 현금을 주는데 예외로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자, 매수 대금의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일부 지급을 위해서만 발행합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자, 상환해 주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금 일부를 자, 이 채권을 받았다. 그럼 나중에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주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까? 이거 토지상환 채권을 받으면 감정가로 받습니다. 그럼 평당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감정가로 받아요. 받고 나서 사업 끝나고 나면은 땅값 배 이상 뛰어요. 무조건 받아야 되죠. 예, 이거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본래 공포에서 놓은 채권은 다 끓이죠. 골탕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끓여요. 예,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은 자, 시행자가 발행을 합니다. 자, 발행을 누가 한다? 시행자 발행을.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걸 원하면 발행해 주는데 이 발행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수용 사용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랬죠. 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만큼 현금 부담이 어떻습니까? 줄게 돼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발행의 규모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느냐? 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면적의 자,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야 됩니다. 2분의 1 초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2분의 1 초과 발행하면 전체가 또 한지처럼 되니까. 자, 우리 대금의 일부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전부 지급해라 보면 환지처럼 되고요. 내 토지고 이 채권 받아면 나중에 토지로 바꿔주죠. 결국 환지처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자, 2분의 1 이내로 발행하고 민간에서 민간 시행자는 이 채권 발행을 하려면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은 기명식 정권으로 발행하는데 기명식 정권이라는 것은 채권 정서에 채권자 이름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함부로 양도 못해요. 그런데 이 토지상한 채권에 한해서는 양도를 해도 어떻다?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발행자 등의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까지 줄치고 일부에 동그라미 해야 되죠. 전부 하면 틀립니다.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민간사업 시행자 그게 줄치고 공동출자법인 시행자 즉 민간 시행자는 이 뜻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주업으로부터 줄칩니다.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뭘 받아라는 겁니까? 지급보증. 발행규모,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규모는 토지상한 채권을 상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다음에 줄칩니다.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라. 발행계획의 승인 및 공고. 자,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상한 채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발행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은 여러분 보시고 밑에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이라 되어 있죠.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사를 고려해서 줄칩니다.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 누구예요? 시행자가 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줄칩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김영식 정권으로 발행합니다. 자, 그거 줄치고 밑에 씁니다. 양도 가능. 김영식 정권이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상한 채권 원부 비치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토지상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이전하느냐. 이전 등에 가서 토지상한 채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자는 성명, 주소를 토지상한 채권 원부에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줄 것을 요청하면은 자 이전된다 이 뜻이고 취득자 성명과 토지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이란 말에 동그라미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은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채권에 기재되면 대항이 생긴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번은 질권에 관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주대책 등은 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자 원행지 공급과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수용 사용 방시에 시험에 넣으면 반드시 묻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이제 수용을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착공에 들어가야 되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겠지요. 자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뭐 공사가 일단 끝이 나는 거예요. 착공 이후에 자 원형지 상태로 공급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원형지라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 원래 상태의 토지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에 원래 형태의 토지로 상태로 공급시켜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면은 자 조성된 토지보다 가격이 비쌀까요? 저렴합니까? 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조성된 목적이 없죠. 무슨 목적과 조성을 안 했습니다. 원형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조성 목적이 없으니까 다양한 자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시켜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일단은 받아야 돼요. 원형지를 공급하려면은. 자,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 도시가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공급을 합니다. 누구한테?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을 해야 돼. 자, 원형지 개발자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같은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자, 지방공사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자 이런데, 그 다음에 학교, 자, 공장, 부지로 사용할 자에게 공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공급되겠죠. 이는 조성되기 전의 토지니까 이 공급받아 딱 가지고 있기만 하면 땅값이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겠지. 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매각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단 국가나 지자체 있죠? 국가 지자체는 매각해도 돼요. 어떻게 매각 제한하느냐? 자,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 두 가지 기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원형지 공급 계약일이 2020년 2월 1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자, 17년 합시다. 완료 공고일이 2021년 4월 1일이다. 자, 언제까지 매각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중 매각 제한 시기를 찾아라 이러면 문단 말이에요. 자,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을 더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027년 2월 1일이 되죠. 공사 완료 공고일이면 몇 년 더 알아? 5년 더 알아 이 뜻이에요. 그럼 2026년 4월 1일. 어디가 먼저 끝났어요? 26년 4월 1일이 먼저 끝났죠. 이때까지 매각을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묻는 것이, 자,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는 선정을 할 때 이런 수의계약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이 개발자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고, 학교 공장부지 있죠? 요거는 선정할 때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자,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자,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자는 자, 절차에 따라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줄쳤어요.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또 줄칩니다.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가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자, 박스 1, 2, 3, 4, 5 있죠? 자, 갈로 묶어 옆에 씁니다. 원형지 개발자라고 쓰셔요. 원형지 개발자.
자, 그래 썼습니까? 자, 1번에 국가지자체, 자, 그 뒤에 대통령이라는 공공기관이란 말 있죠? 그는 잘못 들어온 말이니까 삭제하고 없애버리세요. 자, 그래서 1번 국가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 2번에 들어가 있죠? 1번은 잘못된 거예요. 공공기관. 자, 3번에 지방공기업에서 설립된 지방공사. 네 번째 국가지자체, 대통령이란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자,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공부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후 원행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부 승인도 돼요. 지정권자는 1항에 따라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배치,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줄칩니다.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옆 페이지 원행지 공급계획이나 3번에 세부계획 작성 실시계획 반영 다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4번에 원행지 매각 제한이 되어 있죠. 자, 원행지 개발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국가자치는 제외합니다. 그 국가자치는 매각해도 된다는 뜻이죠.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제한하는 기간에는 원행지 매각할 수 없는데, 자, 박스 안에 대통령이 제한 기간이란 다음에 줄칩니다. 다음 각 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를 말합니다. 1번 줄칩니다. 원행지에 대한 자 공사활력 공급부터 몇 년? 5년. 2번 원행지 공급 계약부터는 10년. 이 기간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는 매각을 제한하죠. 양갈로 이번에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자 줄칩니다.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까지만 줄치고 대통령이 제하는 경우로서 줄칩니다. 미리 정권자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에 있죠. 1, 2, 3 갈라먹는데 뭐 기반시설 용지로 쓴다든지 임대주택 용지라든지 그 밖에 원행지 개발자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매각할 수 있죠. 5번에 원행지 공급 승인 취소 등 찾았습니까?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 원행지 개발자에게 줄칩니다. 원행지 개발자의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원행지 공급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제 못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시정 요구부터 몇 회 이상 해야 됩니까? 2회 이상 하고 시정이 안 될 때 해제하는데 자 박스 1, 2, 3에 3, 4에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 정한 착수기간 안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걸 줄이면 미착수다 이 뜻이죠. 자, 미착수를 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행지 개발자가 자 공사 착수 세부계획에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했다. 그건 줄이면 사업 지연이다는 뜻이죠. 사업을 지연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공급받은 토지 전부 일부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 그건 줄이면 매각 위반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등 공급 계약의 내용에 위반했다. 그거는 줄이면 계약 위반했다는 뜻이죠. 자, 이런 미착수, 자, 그 다음에 사업지연, 매각 위반, 계약 위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데 바로 해제됩니까? 이 이상 시정 요구부터 해야 됩니까? 시정 요구부터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원칙은 자, 줄칩니다.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무슨 방법? 수의계약입니다. 예외 다만 원행지를 자 줄칩니다. 학교,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경제입찰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경쟁입찰이 2회 이상이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7번 보시면은 국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선정은 뭡니까? 수의계약으로 해란 뜻이에요. 학교나 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자 선정은 원칙이 뭐다? 경쟁입찰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공급가격 원행지 공급가격은 자 개발 줄칩니다.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행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행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 협의해서 결정한다. 줄쳤습니까?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한다까지 놓아야 발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자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5월달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행지 공급도 있고 공사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자 조성이 된 토지 등을 공급해야 되겠죠. 예, 공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시험에 묻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공급 방법. 자 공급 방법에는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자 그리고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 같은 경우는 네 가지예요.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자 이런 것은 다 뭐다? 추첨. 수의계약도 여러 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뭐 공공청사 용지라든지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 상환할 때도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추첨 2회 이상 유찰이 돼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묻는 것이 공급가격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자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에요. 예외가 감정가격 이하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뭐 학교 용지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용 토지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먼저 1번에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갈로 띄워놓으시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병행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 2번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 자 1번 공급 조건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실시계획이. 여기에 따라 공급해라 했죠. 옛날에는 이것이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실시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니까 개발계획은 대충 정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도시개발 사업 한 시장이 자 여기 중간에 있는 토지가 상업지죠. 상업지 공급을 많이 해야 그만큼 시의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라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도시 간에 이 상업지는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이하로 공급해야 장사가 잘 될까요? 상업지 면적이 공급이 자 울산광역시에 상업지가 있죠. 뭐 신정동에 쭉 있는데 울산광역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이하로 공급해야 상업지의 장사가 잘 됩니다. 예. 자, 5% 미만으로 공급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도시든 간에. 얼마? 미만으로 상업지. 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 상업지 중심으로 나는 중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시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 시 전체 상업지 면적이 얼마입니다라고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5%가 넘어가 5% 이상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 장사가 잘 안 된다. 너무 상업지 공급이 많다는 뜻이 돼요. 그 5% 미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로 공급하라니까 이거는 구체적 계획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상업지를 6%로 공급해 버렸어요. 자, 상업지가 너무 많이 공급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한 신도시 내에서는 자,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니까 공실이 많이 생겨요. 자, 이런 곳은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6개월 이상 버티질 못해요. 예. 왜? 똑같은 업종에 상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결국 6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 이런 데 가보면은 유독 공실이 많아. 뭐 임대 부치라는 거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하지 말고 뭐에 따라 공급해라 뜻이에요.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대로 공급해라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공급 방법. 원칙은 조성토지 공급은 줄칩니다. 무슨 방법? 경쟁 입찰. 예외 추첨할 수 있죠. 자, 거기에 1, 2, 3, 4 갈로 묶어 보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주택법의 공공택지, 자 330평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이 네 가지는 뭐라 할 수 있다? 추첨.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수의계약이라 돼가 있죠. 자, 찾았습니까? 다 보실 거 없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1번 체크해서 보시고.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자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 공급할 때는 뭐다? 수의계약. 그 다음에 5번 체크, 토지상한 채권에 따라 공급할 때도 수의계약. 10번 체크, 경쟁입찰 추천 결과 2회 이상이 유찰이 됐을 때도 뭐? 수의계약이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성토지 가격 평가 원칙 출시입니다. 조성토지 가격의 평가는 감정가격을 한다. 자, 가격 산정의 특례, 시행자는 다음에 정한 용도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 해당 토지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평가법인 등이 줄칩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자,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는 토지 종류가 그 다음 페이지 있죠. 1번 학교 줄치고, 2번 폐기물 처리시설 줄치고, 3번 유단지 조성, 4번 공공청사, 5번 사회복지시설 줄쳤습니까? 둘째 줄에 보시면 다만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유로시설은 어떻다? 제외. 자, 그 정도만 딱 치고 줄쳐보세요. 자, 학교 등 용지일 때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유로시설은 어떻습니까? 제외한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밑에 가격 산정 특례는 5, 6을 딱 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이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갑시다.